대구시교육청이 학생들의 진로 교육을 늘리고 사립학교 관리 감독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시교육청의 올해 정책 방향을 알아봅니다. 백화점들이 침체된 소비 심리를 살려보기 위해 이례적으로 새해 벽두부터 대대적인 할인 행사에 들어갔습니다. 인형 뽑기방이 최근 대구 동성로뿐만 아니라 중소도시의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어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국 최대 참외 주산지인 성주에서 올 들어 처음 참외를 출하했습니다. 포근한 날씨 덕분에 출하가 평소보다 20일가량 빨라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학업과 진학만이 아닌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찾아갈 수 있도록 공교육을 변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채용 비리 등 각종 문제가 불거진 사학에는 관리 감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대구의 주요 교육 정책을 김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반고 3학년의 예술 분야 학생들만 다니던 예담 학교가 올해부터 2학년까지 확대됩니다. 내년에는 학교 밖 청소년과 대안교육 희망 학생 등을 위한 민간 위탁형 공립 대안학교도 문을 엽니다. 아이들의 적성과 하나의 끼를 위한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 그것이 정의로운 교육 공동체의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채용 비리 등 각종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사학에는 앞으로 신입생 배정 중단도 검토하고 임용시험 위탁 여부에 따른 관리 감독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채용하는 교사를 어떤 방법으로 뽑았느냐에 따라서 인건비 지원을 차등 지원해 주겠다. 이런 것까지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도 감독 권한을 확실하게 좀 행사를 하겠다. 역사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과 세월호 수업교사 감사, 시국선언 교사 징계 등 유독 중앙정부 방침에 충실하다는 지적에 우동기 교육감은 법과 원칙에 따른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보편화되거나 합의되지 않는 이념은 교육 현장에서는 갈등만 부추겨지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된 이념이 교육 현장에 자리 잡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유아 특수교육과를 신설해 누리과정 지원 등을 담당하고 청탁금지법에 따른 교육 현장 위축을 막기 위해 스승의 날 카네이션과 사제 행복밥상 비용 등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올겨울 겨울답지 않은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상기온의 상인들도 겨울 축제장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는 강추위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대구 신천둔치, 겨울철이지만 포근한 날씨 덕분에 많은 시민들이 산책이나 운동을 즐깁니다. 옛날 비하면 별 춥다고 못 느껴요. 포근한 게 좋잖아. 운동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이달 들어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의 평균값은 10도로 예년보다 4, 5도 높아 포근한 겨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스케이트장이나 썰매장은 얼음과 눈이 자주 녹아 시설 관리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겨울철 날씨답지 않게 이상 기온이 이어져 따뜻해지니까 저희들 신천 스케이트장에서는 고객들 편의를 위해 빙상지를 최상으로 유지하기 정빙도 자제하고 있습니다. 이달 14일 열리는 청송 아이스 클라이밍 월드컵 때도 암벽에 얼음을 얼릴 수 없어 인공 얼음을 300~400개를 쌓아 행사를 열 계획입니다. 백화점에선 머플러나 장갑, 패딩 등의 방한용품 매출이 절반가량 줄었습니다. 이런 포근한 날씨는 제트 기류가 찬 공기가 내려오는 것을 막고 대신 중국에서 따뜻한 공기가 불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음 주부터는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이 2도에서 5도에 머무는 등 겨울다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번 주말까지는 따뜻한 기온 분포를 보이다가 다음 주 초에부터는 대륙성 고기압의 확장으로 평년 기온보다 낮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또 2월까지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겠지만 눈이나 비가 적어 건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중국 참외 주산지인 송주에서는 올해 첫 참외가 출하됐습니다. 평년보다 20일가량 빠른 건데요. 역시 포근한 겨울 날씨 때문입니다. 보도에 한태현 기자입니다. 성주군 초저면에서 참외 농사를 짓는 유호천 씨가 어른 주먹보다 큰 노란 참외를 정성스럽게 바구니에 담습니다. 지난해 11월 10일 재배를 시작한 지 2달 만에 수확의 기쁨을 만끽합니다. 참외 생육이 왕성한 시기에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지면서 참외 출하 시기도
예년에 비해 20일가량 앞당겨졌습니다. 설날에 이제 대목에 이제 수출화 해보려고 했는데 원래 날씨가 뭐 좋아가 너무 빨리 나온 것 같아요 지금. 대목보다 한참 빠르잖아요 지금. 참외값은 10kg 한 상자에 평균 11만 원에 거래되면서 본격 출하기 때보다 값이 2배를 웃돌고 있습니다. 지난해 사드 배치에 따른 혼란과 FTA에 따른 농산물 수입 증가 등 대내외적인 악재에도 성주군에서는 4천여 참외 농가가 16만 톤의 참외를 생산해 3,700억 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예기치 않았던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바람에 작년에 우리 매출이 많이 좀 감소됐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제발 좀 그런 불행한 일들이 좀 사회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성주군은 참외 농사의 기계화와 자동화 확대는 물론 참외 박스 규격과 디자인을 단일화하고 참외 수출도 늘려 올해는 5천억 원의 수입을 올려 참외 고장의 명성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대구공항 의성유치위원회가 오늘 의성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통합공항 유치의 교리를 보여주기 위해 공동위원장 2명이 삭발을 했습니다. 의성유치위는 공항을 유치한 뒤에 나쁜 것은 개선해야 한다며 의성군도 강력하고 일관성 있는 결정을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의성유치위는 기존 국방부의 예비 후보지 5곳과 별도로 의성 단독 후보지를 신청할 계획이어서 국방부의 수용 여부가 주목됩니다. 성주 사드 배치 철회 시민단체들은 오늘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롯데그룹이 대가를 바라고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출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사드 배치 틀을 제공한 것은 또 다른 뇌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성주 골프장 인근 주민의 자필 서명과 함께 특검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수사 촉구서와 의견서도 전달했습니다. 백화점들이 이례적으로 새해 벽두부터 대대적인 할인 행사에 들어갔습니다. 침체된 소비 심리를 조금이라도 살려보려는 고육지책인데 소비자들 지갑을 열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50% 할인에다 20% 추가 할인. 백화점 매장 곳곳에 할인 행사를 알리는 홍보물이 나붙었습니다. 이 백화점이 할인을 시작한 것은 지난 2일로 새해 출발을 물건값 깎아주기로 시작한 셈입니다. 최근 소비 심리가 꽁꽁 얼어붙어 성탄절 등 각종 연말 특수를 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 때문에 저희들 매출이 조금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올해는 해도 바뀌고 했으니까 좀 더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기 위해서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백화점에선 황금과 유럽 여행 상품권까지 내걸고 손님 모시기에 나섰습니다. 대구 지역의 모든 백화점들이 이례적으로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할인 행사를 펼치고 있는데 소비자들의 지갑은 아주 싼 물건 앞에서만 열리고 있습니다. 오픈과 동시에 고객님들이 선착순 한 30분 진행하는 거였는데요. 한 10분 만에 다 품절이 됐습니다. 재고를 줄여보고자 울며 겨자 먹기로 할인을 하거나 1+1 행사를 진행하는 매장도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달 대구 경북 지역 소비자 심리지수는 93으로 전달보다 조금 떨어졌고 기준이 되는 100보다 한참을 밑돌아 백화점들의 파격 할인이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최근 돈을 넣고 인형을 꺼내는 이른바 인형 뽑기 방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는 건데요. 인형 뽑기 중독과 사행성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점포 안이 인형 뽑기 기계로 가득 찼고 기계 안에는 귀여운 캐릭터 인형이 손님들을 유혹합니다. 집게가 좌우로 움직이며 목표를 향해 가고 버튼을 누르면 잡아 올린 뒤 배출구로 인형을 빼내는 게임입니다. 내 주머니에 있는 돈 다 쓸 거야. 날 말리지 마. 이제 망했어. 게임 한 번에 500원, 몇 배 비싼 인형을 뽑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게임기 앞으로 몰리는 겁니다. 뽑을 것 같으면서 안 뽑히는 게 자꾸 도전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좀 재밌어. 놀러 올 때마다 받는 돈 조금씩 써갖고 뽑아요. 인형 뽑기 방은 포항 중심 상가에만 10곳이 넘는 등 지역마다 우후죽순 문을 열고 있습니다.
전국에 140여 곳이던 뽑기방은 최근 3개월 사이 500여 곳으로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순식간에 2, 3만 원을 날리기도 할 만큼 사행성이 우려돼 청소년들의 주의도 필요합니다. 될 것 같은데 안 되니까 계속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5천원짜리인데도 진짜 뭐 몇 배 날려가지고 다 쓸 수도 있고, 그래요. 뽑기방 업종은 청소년 게임 제공업으로 분류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청소년 출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인형 뽑기방은 무인으로 24시간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밤 10시 이후 청소년들의 출입을 통제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자치단체와 함께 심야 시간 청소년의 뽑기방 출입과 도로에 뽑기 기계를 설치하는 등의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옥수수 박사 김순건 포항 한동대 교수가 동남아시아 10개국의 열대기후에 맞는 친환경 옥수수를 보급합니다. 김 교수가 12년간 연구 끝에 세계 최초로 개발한 꿀 옥수수는 당 함량이 15%로 그냥 먹을 수 있는 데다 동남아의 가축 사료용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10개국 옥수수연구원 18명은 오는 16일부터 사흘간 한동대 국제옥수수연구소에서 옥수수 6종 교육을 받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권영세 안동시장이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이 불복해 상고할 방침이어서 최종 결과는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정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직접적 증거 없이 1,000만 원을 줬다는 복지재단 관계자 정모 씨의 진술만 있는 이번 사건은 정 씨 진술의 신빙성이 유무죄 판단의 관건입니다. 1심 재판부는 정 씨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봤지만 2심은 반대였습니다. 정 씨가 당시 1,000만 원밖에 없어 1,000만 원을 줬다고 했는데 사실과 다르고 권 시장과 개인적 친분이 없음에도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한 뒤 여러 사람이 오가는 선거사무소에서 돈을 전달했다는 점은 모순된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또 권 시장 외에 여러 사람에게 돈을 줬다고 진술했는데 검찰이 이 부분을 기소하지 않아 권 시장에 대한 뇌물 공여만 사실이라 보기 어렵고 정 씨가 별도의 횡령 혐의로 구속된 뒤 뇌물 관련 진술을 추후했다는 점에서 자신의 책임을 줄이기 위해 무차별적인 뇌물 공여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권 시장이 1,000만 원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필 기재입니다. 말 그대로 모든 것이 그대로 판단되었다고 봅니다. 한편 1,000만 원을 줬다는 정 씨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풀려났지만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소문시장 화재 때 드러난 문제점을 진단하기 위한 공청회가 대구시와 학계 관계자, 전기안전공사, 시민단체, 상인 대표 등이 참가한 가운데 오늘 대구 중부소방서에서 열렸습니다. 공청회에서는 소문시장 안에 통합화재감시센터를 두는 것과 6개 상가에 자동화재 속보 설비 설치, 고성능 펌프차 배치 등의 개선책 12가지를 의논했습니다. 대구시는 이번에 나온 의견을 검토해 정책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대구 영북 녹색연합과 대구시 약사회는 오늘 약사회 회의실에서 협약식을 갖고 함부로 버려지고 있는 폐의약품 수거를 활성화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효율적인 폐의약품 수거를 위해 관련 조례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에서는 폐의약품 수거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보건소와 약국 외에 아파트 단지 3곳에 폐의약품 수거함이 설치돼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9일부터 정기검사를 받은 경주 신월성 원전 1호기의 재가동을 승인했습니다. 원안위는 신월성 1호기의 원자로 본체와 증기 발생기, 원자로 경납 건물 등 주요 설비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수원은 신월성 1호기가 오는 9일쯤 100% 출력에 도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7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임직원 일동 1,000만 원, 대구 굴삭기 모임 달서회 일동 50만 5천 원, 대구시청 직원 일동 731만 9,600원, 대구 협성고등학교 3위회 일동 50만 원, 경산 서부 일동 꿈의 집 김영식 씨 100만 원, 경산 가불종합정비 대표 권호진 씨 100만 원,
경산 서부 일동 통장협의회 일동 50만 원, 대구 동신교회 담임목사 권성수의 성도 일동 500만 원, 성주 여고 15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문경 사기장과 예천 청단 노름이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종목으로 지정 예고됐습니다. 문경 사기장은 김영식 씨, 예천 청단 노름은 청단 노름 보존회가 보유자로 인정됐습니다. 이 밖에 구미 무을농악과 경산 보인농악은 경북 무형문화재로 지정됐고 공석이던 경북 무형문화재 4호 청도 차산농악 보유자도 새롭게 선정됐습니다. 경상북도가 발표한 2015년 기준 경제 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상북도에는 21만 9천여 개의 사업체에 106만여 명이 종사하고 279조 9천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출액 규모로는 서울과 경기, 경남에 이어 전국 4위를 기록했습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 비중이 25.1%로 가장 높았고 숙박 음식업 21.4%, 제조업 12.1% 순이었습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이 정보공개 청구로 받은 대구시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현재 대구의 유치원과 학교 820여 곳 가운데 60%인 490여 곳에서 성면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4년 63.9%, 2015년 60.9%에서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 성면은 대부분 천장재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학생과 교직원 건강을 위해 방학 중에 일괄 성면 제거를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구 영북 소식이었습니다.